한때는 시어머니 밥상 차리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들 며느리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힘들까봐 수저만 들면 되게 상 차려놓고 설거지도 못하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에요. 시댁 오면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에요. 며느리가 이 말을 하는데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씁쓸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요, 삼남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죠. 맏며느리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명절이면 늘 저희 집이 중심이었어요. 명절뿐인가요? 각종 집안 행사는 모두 제 차지였죠.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시면 저희 집에 며칠씩 머무르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은 제 몫이었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차려드리고 시어머님 눈치 보며 편하신가 살펴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부엌에서 시작해서 부엌에서 끝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편하게 장봐서 밥하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장보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모든 게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냥요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엄마가 오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척척 다 해내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 한마디가요. 제 젊음을 꽁꽁 묶어뒀습니다. 26에 시집 와서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맏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뒀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모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은 커녕 혼자 아이 키우며 집 건사하고 그 시절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동서들도 이웃집 며느리들도 모두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는 안 시키겠다. 혼자서 부엌 일하면서 무거운 냄비 들면서 설거지하면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내 며느리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리고 진짜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막상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까요. 참 많은 게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아들 부부가 집으로 와요. 그날이 오기 전부터 저는 장을 봅니다. 집도 깔끔하게 치워놓습니다. 며느리에게 흉 잡히면 안 되니까요. 미리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고요. 냉장고에 가득 채워둡니다. 아들 부부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밥상을 차려놓아요. 수저만 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해둡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때쯤 초인종이 울리면 저는 얼른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다 준비해뒀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다 돼 있으니까. 정말 그래요. 며느리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합니다. 밥상에 앉아서 밥만 먹으면 돼요. 설거지요? 그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며느리 피곤할 텐데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하면서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그 마음을 며느리한테는 절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처럼은 안 될 거야. 결혼 초에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했던 그 다짐을요. 이제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편하게 밥만 먹고 가길 바랐습니다. 그저 시댁이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부엌 일 시키지 마. 그냥 편하게 쉬었다 가라고 해. 그리고 너네는 명절이나 생일 그런 때 빼고는 안 와도 돼. 너네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배려를요. 며느리에게는 다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다른 시어머니가 될 거야. 나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와는 다른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어머니 편하게 잘 있다 갑니다 하고 가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밥을 정성껏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세기도 새로 샀습니다. 식기세척기요. 이제 설거지는 기계가 하니까 좀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으로 설거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며느리 오기 전날에는 미리 음식을 만들어 두는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들 부부 오기로 한 날 아침이었는데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서 식탁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허리가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냄비는 간신히 식탁에 올려놨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벽을 잡고 겨우 일어났어요.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프고 그냥 숨만 쉬어도 허리가 쑤셨어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오는데 빈손으로 맞을 순 없잖아요. 억지로 부엌에 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허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국을 저으면서요. 그런데 몸이 버티질 않았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한동안은 집안일도 최대한 줄이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는데 저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밥을 직접 해주는 걸 포기하게 됐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밥을 못하겠다. 우리 밖에서 편하게 먹자. 엄마가 살게. 외식으로 바꾼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것도 좋은 것 같이서 외식으로 쭉 바꿨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댁 오면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서 밥 차려줄 때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더니 둘이서 열심히 사는 게 고마워서 외식 비용도 우리가 다 냅니다. 아들이 낸다 해도 못 내게 해요. 물론 며느리한테 서운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미안하구나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며느리는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상 하나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며느리가 아직 손님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 그 수고를 모르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시어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을 거예요. 아,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서 철없이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참 억울하네요. 그 시절 우리들은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하니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어머니가 시키면 마다하지 않고 다 했는데 허리 다쳐서 어쩌냐고 따스한 한마디 못 들어보고 시댁에 오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다니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까요? 밥 한 상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손이 가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 집에 오면 몇 시간 있다가 갑니다. 길어야 2~3시간이에요. 밥 먹고 나면 금방 일어납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좀 더 있다 가지 뭘 그래 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해요. 시댁에서 오래 있는 거 싫어요. 불편해요. 그 말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며느리를 힘들게 한 적도 없는데 왜 시댁이 싫은 걸까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 가는 걸 너무 싫어한대.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며느리가 집에 오면 밥은 정말 잘 먹어요.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2~3공기씩 먹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도 잘 먹고 국도 잘 먹고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나 보다. 그런데요. 밥 먹고 나면 말 한마디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네, 네 하면서도 고개는 휴대폰에 박혀 있습니다. 아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며느리는 대화에 끼지 않아요. 그냥 자기 세상에만 빠져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웃으면 무슨 재미있는 거 보나 싶어서 슬쩍 쳐다보는데 SNS 보고 있더라고요. 1시간쯤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하고 휙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참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참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며느리는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는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배려해 준 건데, 막상 이렇게 너무 편해 보이면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내가 뭘 바랬던 걸까?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길 바랐잖아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지내니까 또 마음이 이상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건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효도는 셀프입니다.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가 봐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효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알아서 잘 사셔야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요. 그런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쓴 댓글인가 봐요.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요. 효도는 셀프일 수 있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니까요. 그런데요. 셀프 효도면 대접도 셀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건 며느리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효도는 셀프라고 하면서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외식하면 시댁 오면 대접 못 받는 기분이에요 하고 집에서 밥 차려주면 말 한마디 없이 먹고 가버리고 저도 이제는 솔직히 지쳤습니다.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큰 효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요. 조금만 고마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도 밥 차려줘야 하나? 또 외식하자고 하면 섭섭해 할까? 그런 생각에 며느리 오기 전부터 피곤해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끼리 모여서 놀자.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살게 내버려둬.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굴 원망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한 거고 사람들 생각이 변한 거니까요. 제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다음 세월은요, 누굴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며느리 밥 차려주느라 허리 아픈 것보다 제 건강 챙기면서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 부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효도가 셀프면 노후도 셀프로 준비해야죠.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부모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부담 갖지 않고 서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가 와도 억지로 밥을 차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섭섭해하면요. 그건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저도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고 배려하고 챙겨주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너무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